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맨시티는 더 이상 최강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요. 5연패 수렁에 빠졌던 맨시티가 챔피언스리그 5라운드 황인범이 소속된 페예노르트를 홈에서 상대했는데 챔스 역사상 최초로 3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도 3실점으로 동점이 되는 최악의 경기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지 맨시티의 경기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는 토트넘과의 카라바오컵 16강전을 시작으로 내리 5연패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토트넘, 본머스, 스포르팅, 브라이튼. 이때 4연패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선수들이 부상 이탈로 완전체가 될 수 없었고 토트넘과 리그컵 때는 힘을 빼면서 2실점했고 후반전에 힘을 실어봤지만 원정에서 패배. 체력적으로 더 우위였던 본머스에게 원정에서 패배. 스포르팅과의 챔스에서는 페널티킥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서 원정에서 대패.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도 체력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으면서 원정에서 패배였거든요. 맨시티가 시즌 전체에 8패를 당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 한 번에 몰려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홈에서 토트넘을 상대했는데 충격적인 대패 중의 대패, 4실점 무득점을 당한 거죠. 그것도 2년여 동안 패배한 적이 없는 홈에서 말이죠. 토트넘 때문에 망해버린 맨시티라고 봐도 됩니다. 선수들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챔피언스리그 5라운드를 앞두고 데브라이너는 맨시티가 현재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해버렸고 과르디올라는 이런 위기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수밖에 없다면서 본인도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한 일인데 마치 괜찮다는 듯 태연했습니다. 아마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맨시티는 현재 여전히 리그에서 2위이고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도 그리 불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한 시즌 리그에서 6패를 하고도 우승한 적도 있고 리그컵이야 처음부터 포기했고 챔스는 조별 라운드에서 8위까지만 들면 되고 그럼 이제 홈에서 상대적인 약체인 페예노르트를 상대하니까 이 경기 쉽게 승리하고 선수들 사기 끌어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돈밖에 없는 맨시티 겨울 지역 시장을 통해서 선수 영입하면 됩니다. 선수들에게 맨시티라면 오고 싶어하는 곳이고 맨시티는 선수만 데려올 수 있다면 돈 막 쓸 수 있는 팀이니까 풀 시즌으로 보면 잠깐의 위기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챔스 5라운드 황인범이 이끄는 페예노르트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맨시티 팬들은 이전 상황은 잊었다는 듯이 열광적인 응원을 하면서 페예노르트를 위협을 주었고 대부분 안심하는 경기로 보였습니다. 맨시티는 토트넘전 때에 대패를 당했던 라인업과 70% 같았습니다. 에데르슨 골키퍼, 리코 루이스, 아칸지, 아케, 그바라디올, 누네스, 귄두안, 베실바, 필포든, 그릴리시, 홀란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노장 카일 워커가 빠졌고 스톤스, 사비뉴가 빠지고 아케와 그릴리시, 누네스가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변화가 뭐냐면 선수들의 포지션, 전술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왼쪽 윙어로 주로 뛰었던 누네스가 미드필더로 내려왔고 리코 루이스가 풀백으로 그리고 실바가 미드필더였다가 이번엔 오른쪽 윙어로 어차피 멀티 포지션 선수들이니까 큰 차이 없겠죠. 페예노르트는 황인범을 팀 역사상 최고 이적료를 주면서 데려온 이득을 톡톡히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팀들도 성적이 좋으면서 리그 4위지만 프리미어리그였으면 1, 2위급의 성적으로 승점 28점이었습니다. 최근 리그 3연승을 기록하고 있죠. 언제든 뒤집을 수 있습니다. 아쉬운 건 지난 챔스 4라운드에서 잘츠부르크에게 아쉬운 패배를 당한 거죠. 황인범은 맨시티를 이미 상대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스베즈다에서 뛰던 시절에 챔스에서 만나서 맨시티를 상대로 한 골 1도움을 기록했었죠. 황인범도 이제 경험이 많은 전성기에 접어든 만큼 쫄면서 경기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거기다 쫄 필요가 없는 건 맨시티의 미드필더 진이 B클럽다운 면모는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경기가 시작되고 전반 2분부터 귄두안의 예리한 슈팅이 있었고 10분에는 홀란의 헤딩 슛이 골대를 맞고 골키퍼의 선방으로 막히면서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맨시티는 초반에 경기를 끝내려는 듯 강력한 압박으로 페예노르트를 조여왔고 페예노르트의 골키퍼의 패스미스로 위기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릴리시의 회심의 발리 슛이 하필 동료인 필포든이 막아버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필포든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올해 선수상까지 받은 선수인데
올 시즌 리그에서 골도 없고 폼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멘탈이 이미 나간 건지 토트넘전에서도 슈팅이 계속 빗나가기만 하고 이젠 위치 선정까지 최악이 됩니다. 네. 그릴리시도 야, 왜 너 거기 있냐 라는 듯 황당했습니다. 포드는 20분에 그래도 발악을 하듯이 좋은 슈팅을 선보였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31분에는 우리의 황앤범이 퀄리티 높은 스루패스 한 번으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너무 좋은 찬스여서 마음이 급해서 빠르게 슈팅했다 보니까 에데르손 골키퍼가 쉽게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일방적인 수비 속에 그래도 페노르트 동료들에게 희망을 주는 신호탄이 된 거죠. 거기다 손흥민이 2018-2019 시즌에 맨시티를 상대로 넣었던 두 번째 골, 그 자리보다 5m 뒤인 손흥민 존에서 강력한 중거리 슛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맨시티가 먼저 선제골을 넣게 됩니다. 지난 챔스에서 페널티킥 실축을 했던 홀란이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은 것입니다. 솔직히 좀 억울한 감이 있어요. 핸드볼 파울인지 홀란은 방향 파울인지도 모르겠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정도는 안 불었을 텐데 말이죠. 주심은 항의도 하지 마라, 확실하다, 물러서라 라면서 단호했고 이렇게 맨시티가 1대0으로 앞서가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이른 시간에 두 골이 더 터지면서 사실상 맨시티의 승리로 싱겁게 끝날 상황이었습니다. 후반 5분이 채 안 돼서 코너킥을 얻은 맨시티였는데 세컨볼이 흘러나온 것을 귄도안이 다이렉트 슈팅한 것이 그대로 골이 되었습니다. 페노르트 선수 발에 맞았지만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퀄리티 있는 골이었죠. 과르디올라 감독은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면서 코치를 끌어안기도 했습니다. 간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2대0이면 됐다고 본 거죠. 네, 거기다 3분 후에 페노르트의 수비 라인이 올라온 틈을 타서 공격이 이루어졌고 사이드에서 올라온 빠른 크로스를 홀란이 밀어 넣으면서 맨시티다운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3대0. 남은 시간은 길어야 40분. 과르디올라 감독은 안심한 듯 보였습니다. 경기는 점점 루즈해졌습니다. 70분 가까이가 됐습니다. 지금 맨시티 선수들은 홀란 빼면 체력 고갈 상태라서 주말 리버풀과의 빅매치를 위해서라도 선수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끌어올리고 있는 데브라이너를 투입시키고 포든과 아케, 귄도안까지 교체를 시켰습니다. 데브라이너 말고 나머지 두 명은 솔직히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후에 5분 만에 맨시티의 사고가 터집니다. 수비에서 호흡이 안 맞으면서 요상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더니 갑자기 한 선수가 백패스를 높게 해버린 겁니다. 아마 잘못 맞은 거겠죠. 그러면서 페노르트 공격수가 끝까지 쫓아가고 라인 끝에서 거의 175도 175도 슈팅을 한 것이 그대로 골이 되어버렸습니다. 멋진 골인 것도 맞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과르디올라 감독은 매우 어이없어 했습니다. 벤치에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쩌겠어요. 주말 경기도 생각은 해야 하는데 우선 교체 작전 실패가 시작됩니다. 그래도 3대1이잖아요.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냥 무실점이 깨진 것이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7분 후에 페노르트가 또 두 번째 골을 넣습니다. 그냥 아닐 하다가 운이 좋든 뭐든 골대 맞고 골대 앞쪽으로 흐르면서 1점 차까지 쫓아간 것입니다. 퐁당퐁당 토트넘을 보는 것 같죠. 브라이튼전처럼요. 맨시티가 1점 차로 홈에서 리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 골 더 넣으면 되는 거지만 매우 찝찝한 상황인 것 뿐이죠. 아마 맨시티 선수들이 지치면서 집중력을 잃은 거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88분 라인을 올려놓은 맨시티, 순간 패스 한 방에 라인이 깨지면서 페노르트가 단독 찬스가 찾아와 버린 겁니다. 멍청하게 맨시티 수비들이 옵사이드를 유도를 못했습니다. 리코 루이스가 갑자기 같이 뛰어버린 거죠. 바보 진짜. 에데르손 골키퍼까지 지키면서 에데르손은 이미 골대와 15m 멀어진 상황이 되었고 페노르트 선수는 침착하게 문전으로 크로스를 올렸고 기어이 동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과르디올라 멘붕 될 일 맞죠? 챔스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3대0 앞선 팀이 70여 분에 3실점을 해버린 경기요. 황인범마저 맨시티의 강자로 오르나요? 경기는 그대로 3대3 무승부로 마쳤고 황인범은 득점은 못했지만 득점의 기점 역할도 하고 충분히 칭찬받을 만큼 중원에서 활약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3대0으로 벌어졌는데도 황인범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압박 강도를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맨시티 수비진이 힘들어했습니다. 황인범은 미드필더인데도 패스 성공률이
91%였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특정 선수를 찍어서 비판하진 않았고 수비의 불안정과 중앙 미드필더의 부족을 인정했고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고 다시 팀을 이렇게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점점 안쓰러워지려고 하는데 맨시티는 현재 15위가 됐고 페노르트는 잘하면 플레이오프는 치를 수 있는 20위가 되었습니다. 페노르트 진짜 결정력도 대단하긴 했습니다. 네. 이제 맨시티가 7연패에 도전합니다. 이번 건 패배한 거 아니죠? 네. 아니 왜 근데 6연패인 것 같죠? 네. 토트넘 보고 있나? 응? 고고!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